러시아에 대한 강렬한 거짓말에 취해가지고 현재 유럽 전체가 당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푸틴은 다 침략자인 거예요. 젤렌스키도 입만 열면 침략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럽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침략자인 푸틴하고 같은 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기네 머리 위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거래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럽의 평화 안정은 전부 미국의 의지에서 유지한 상태입니다. 유럽 전체는 미국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유럽하고 좀 분리하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그림에서 한번 보여줬듯이요. 일부에서 보여준 그림처럼 유럽은 우크라이나 같은 편이 있고 미국은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로 과거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은 지금 평화 제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 제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협상에 앉을 수 있죠. 그런데 평화안이 없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협상에 방해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것은 지상군을 파병하겠다. 의지연합이라 해서 Coalition of Willing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유럽이 들어와가지고 외부 간섭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지금 확고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유럽이 계속 저런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유럽의 외교에서는 외교 장관이라 볼 수 있죠. 그쪽에서는 이제 아예 뭐 푸틴은 범죄자니까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해결 대신에 군사적인 갈등과 대립의 영속성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상에 참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평화 제안을 내면은 참석할 수 있는데 평화 제안을 좀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리더십 자체가 부재합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서유럽의 큰 나라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과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나라였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지도자들이 어린애 같은 상황입니다. 27명의 어린애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없고 서로 딴소리하고 있고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뭐 분열돼 있고 그래서 합의가 좀 곤란한 상태. 그 합의를 못하니까 공통분모가 뭔가 이때까지 있었던 군사적인 대립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게 만족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평화 제안을 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도 전혀 없고 다 미니언들이라 그러고 우리가 루저들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인들하고 직접 협상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럽이 평화 제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협상 프로세스의 가장 큰 쟁점은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푸틴이 이번에 휴전 협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기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이게 평화가 어떻게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휴전협정이란 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도 그걸 그냥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나서 디테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와 젤렌스키처럼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걸 일단 방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로도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대미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면은 러시아는 미국하고 같이 지정학적이거나 경제적 협력 등 그런 그랜드 박앤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물론 박앤을 추진하겠지만 이걸 성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달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걸거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은 까매놓고 보면 과거에는 러시아의 대리전의 주체였다가 지금은 협상자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미국,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는 중심 이슈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핵심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고
멀리 내다보고 있고요. 미국이 나토와 함께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도구일 뿐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효과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계속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하나의 정상이지 병이 아니라고 봅니다. 병은 영속적인 안보 구조가 부재한 것이 병이다. 그래서 저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정상이 하나 나타난 거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어도 영속적인 안보 구조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을 보면은 꽤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삼키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주장한 바도 없고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파리로 가려고 한다는 주장도 거짓이고 그리고 2022년도에 러우전을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협상으로 바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영토를 관심이 있었으면 협상하지 않고 바로 쳐들어갔겠죠. 그래서 뭐 그 말로 뭐 파리로도 가고 했겠지만은 바로 들어서 협상을 했고 그 협상안 자체가 그 영토를 다 우크라이나를 가지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사람들에 대해서 자율권과 자치권과 문화적 자율성 이런 걸 언어적 자율성 이런 걸 보장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나중에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없이 영토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많기 때문에 영토 자체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특히 이제 크림 반도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물도 못 마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압박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존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이런 걸 보급선이랄까 이걸 좀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법 자체가 너무 무질서하게 바뀌니까 이제 합병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 3년 이상 내러티브 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를 하다 보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unprovoked 이제 도발도 안 했는데 자기가 침공했다는 식으로 저런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은 공직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만연했던 그런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그걸 3년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의 내러티브에 취해가지고 방향 전환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강렬한 정보 전쟁을 수행하는 뭐 그 와중에 거짓말에 취해가지고 현재 유럽 전체가 당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푸틴은 다 침략자인 거예요. 젤렌스키도 입만 열면은 침략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략자인 푸틴하고 같은 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 머리 위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거래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형상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현재 이 상황을 처리할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유럽의 각국의 국민들은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고요. 뭐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주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죠. 나라도 힘들어지고. 근데 리더십들을 아직도 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협상 프로세스에 알게 모르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말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것이죠.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 유럽의 평화 안정은 전부 미국의 의지에서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는 미국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유럽하고 좀 분리하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프랑스는 계속 전쟁을 하고 해구산을 제공하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럽에 미국 빠지고 나면 해구산, 핵무기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핵무기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만 어째 보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탄두 수가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데 어쨌든 뭐 저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같이 프랑스가 핵전쟁을 해서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독일도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2년 전에 노드 스트림 파이프 폭파 때 독일 자기 돈으로 만든 건데 항의나 조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자주권이 말살돼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자기 나라 자산이 망가졌으면 자기가 조사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입 닫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가 돼 있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유럽의 영향력도 감소하고 미국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하고 이제 이후에 영국 경기가 상당히 나빠져 가지고 힘든 상태가 돼 있죠. 그리고 자신의 핵 억제 능력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죠. EU의 외교수장인 카야 칼라스는 변호사 출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자 푸틴과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대화를 안 합니다. 외교관들로 빵점이죠. 뭐 변호사로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외교라는 것이 대화고 대화 상대가 엄청나게 훌륭한 성인이거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죄자일 수도 있고 대화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외교는 항상 그 최악의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이 외교인데 그 외교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들만 봐도 거의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럽이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은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만든 내러티브 때문에 잘못된 교훈과 망상에 빠져 있고 독일에 재무장을 하겠다 이런 것은 재무장을 하면 극도로 해로운 정책이거든요. 돈은 어디 있으면 이걸 가지고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라는 게 사실 위협이 아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위협인데 이 위협을 만들어 대응하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가 한 번도 독일을 쳐들어가겠다는 일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과거에 고조선 영토였던 만주벌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토항이 했던데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실현 불가능한 건데도. 근데 러시아가 독일에 가려면 그 수준 아이가 이런 방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고조선 애딱을 하고 가자 이런 것도 거의 결이라 볼 수 없는 그냥 그야말로 상상 속에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정기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역사의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지. 실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저런 걸 가지고 지금 러시아라는 위협을 만들어서 그게 대응하겠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을 하면은 나라를 거의 궁극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독일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무장하고 하는데 큰 문제인데 안 그래도 독일이 지금 살기 힘든데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가 또 미국의 관세 협박도 받고 미국은 그린랜드 이야기도 하고 파나마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유럽이 약간 패닉 상태에 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독일이 이제 탈산업화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탈산업화가 된 게 첫 번째는 이제 대체 에너지 이런 걸 하면서 원전 없애버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좀 심각해진 데다가 러시아 석유하고 가스를 안 쓰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게 약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공장을 뜯어서도 미국이나 이런 데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강국인데 미국의 올해 자동차 브랜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25개 독일차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난 몇 년간 투자를 못한 거죠. 사정이 나빠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와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프랑스는 또 사헬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또 EU에서 이제 8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판 유로피안 본드 이런 걸 발행하겠다 그러는데 저게 본드 발행하면은 그게 자기 발등 찍는 것이거든요. 경제에 돌아갈 돈을 저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의 책임 재조정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유럽의 추가 기회에 따른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사항입니다. 예, 미국은 나토의 역할을 재설정할 것으로 거의 선언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너무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있고요. 미국이 30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다 보니까 36조 달러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책임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이걸 추진할 걸로 전망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나토에 있는 미국 외의 국가들의 자체 분담을 증가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역할을 조금 더 과거에 미국이 하던 역할을 나눠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나토의 나토 5조 그게 이제 아티클 5가 어쨌든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다른 국가가 다 가서 지원한다는 거의 의무에 가까운 조항인데 이걸 개정해서 그 침략을 받더라도 미국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나토 같이 있다가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런 큰 그림을 이제 길게 보면은
현재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분담금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GDP의 2%에서 5%까지 했는데 실제로 5% 분담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5%를 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이 벌어지면서 급히 이제 폴란드에서 무기를 많이 줬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2% 선에 있는데 2%도 힘들어하고 2%못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쪼아 붙이면 한 3.5% 수준까지는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것도 뭐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토를 계속 30년간 동진해 왔는데 이제 유로마이단이나 돈바스 전쟁이나 러우 전쟁에 모두 이제 관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의 푸틴이 주장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동지는 미국이 이제 이번 정권에서 멈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토의 역할을 재설정할 것인데 이 재설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할 재설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변수가 뭔지만 한번 따져보면 미국의 해구산 제공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게 되면서 역할 이전을 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IRBM을 본토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푸틴이 사실 2021년 12월 17일 아까 말씀드린 최후 통첩에 관한 비슷한 조약 드래프트를 미국에 보냈었는데 거기에 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IRBM 본토로 가져가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미국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캐나다, 멕시코에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이제 폐기가 되겠죠. 어쨌든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나토가 있는 1949년에 나토가 생겼으니까 76년간 나토 사령관은 미군이 했습니다. 미군 사성장군이 슈프림 코맨더라고 해서 했는데 저걸 유럽 사람으로 사령관을 바꿀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저 사항들이 지금 언급한 사항들이 변수라고 언급한 사항들이 전부 하나의 마일스톤이 될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갈 걸로 예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토 5조는 독소조항이고 이건 자동 개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쟁을 기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 항을 좀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저게 2014년부터 돈바스 전쟁부터 현재 러우전까지 나토가 대리전을 한 이유도 저겁니다. 직접 전쟁을 하면은 전체 나토하고 개입되기 때문에 어쨌든 무기만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 5조를 무력화하거나 제한적인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떤 규정을 변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